제발, 살살 좀. 왜 이렇게 힘이 남아도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 매일매일. 60대 아내 순자가 화장실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밖에서는 문고리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얼른 나와. 자랑을 확인하자고. 철민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매일 밤 계속되는 남편의 끔찍한 강요에 순자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비정상적인 정력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그 진실이 가져올 더 큰 파국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 오늘 하루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화려한 브런치 카페의 대리석 테이블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은 박순자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푹 못 잤나? 마주 앉은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철민이가 밤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재워줘. 매일 밤이 고문 같아. 친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60대 후반 남자가 그럴 리가 있어? 한 친구가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건 행복한 비명이지.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일인데. 순자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순자에게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몰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친구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한의원에서 받아온 고급 보약 봉지를 식탁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검은 한지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보약은 한 봉지에 10만 원이 넘는 비싼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철민이 들어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돌아온 그의 작업복에서는 시멘트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 몸이 좀 안 좋아 보여서 보약을 지어왔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민의 시선이 식탁 위의 보약 봉지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철민이 보약 봉지를 집어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 돈 없다고?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딴 도움 필요 없어. 철민이 보약 봉지를 싱크대 쪽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검은 한지가 찢어지며 갈색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철민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철민아, 진정해. 순자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이미 순자에게 다가와 그녀의 엉덩이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안방으로 가자. 철민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화장실만 다녀올게. 순자가 황급히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문을 잠그는 순간 밖에서 문고리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문 열어. 철민이 문을 두드리며 고함쳤습니다. 순자는 변기 뚜껑에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철민이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철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망가지 마.
사랑을 확인하자고. 철민이 순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철민의 몸에서 나는 낯선 약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침대 위에서 철민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순자를 덮쳤습니다. 순자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싫어. 제발. 순자가 작게 울부짖었지만 철민의 완력에 눌려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행위가 끝나자 철민은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순자는 멍든 팔뚝을 쓰다듬으며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가야겠어. 순자의 마음속에 절망적인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면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순자에게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녀올게. 철민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철민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의 비정상적인 체력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순자는 철민이 나간 후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문을 열자 정갈하게 걸린 작업복들 사이로 묵직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공구함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공구함을 들어 올리자 그 밑바닥에서 은박지 포장지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은박지 포장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이 없는 약봉지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사이로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청춘건강원 마이너스 장 마담. 명함 뒷면에는 휴대폰 번호와 함께 남성 전용 특효약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찢어진 포장지에는 중국어로 된 성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약봉지와 명함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단골 약국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약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순자가 약국 카운터에 물건들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약사가 돋보기를 쓰고 명함과 포장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이건... 약사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건 정식 의약품이 아니에요. 약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불법 수입된 동물용 발정제 성분이 섞인 약물이에요. 사람이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약사의 말에 순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동물용 발정제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약이니까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런 걸 파는 곳에 신고를 해야겠어요. 순자는 얼떨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탁 정중앙에 약봉지들과 명함을 쏟아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철민이 퇴근할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순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철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분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이 다녀왔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철민은 식탁 위의 물건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철민이 황급히 달려와 약봉지들을 주머니에 감추려 했습니다. 손 치워. 순자가 철민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동물용 발정제야. 당신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남자가 힘쓰려고 노력하는 게 죄야? 철민이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라 사기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순자가 쏘아붙였습니다. 철민의 자격지심이 폭발했습니다. 돈 있는 유세 그만 떨어. 나도 남자야. 철민이 분노에 차서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순자가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을 밟으며 일어섰습니다. 이혼할 거야. 더 이상 못 살겠어.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민이 방문을 가로막고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철민의 눈빛이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듯한 쿵쾅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문 열어. 이철민 있지?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짙은 화장에 화려한 호피 무늬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가 험상궂은 남성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장마담. 철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이철민 씨. 오랜만이네요. 장마담이 거실로 밀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뒤따라온 남자들이 문 양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값 외상하고 잠수 타면 어떡해요? 장마담이 핸드백에서 종이를 꺼내 철민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순자가 그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용증이라고 적힌 종이에는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고작 약값이 3천만 원이라고요?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금은 5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연체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장마담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월 20% 이자에 연체료까지. 계산해 보니까 딱 3천만 원이더라고요. 철민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약물에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이 순자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돈 안 갚으면 회사에 찾아갈 거예요. 장마담이 철민의 턱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발정제 먹고 빚진 노인네라고 소문내면 어떻게 될까요? 협박이 노골적이었습니다. 함께 온 남자들이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빨간 딱지를 붙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발, 아내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요. 철민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순자는 철민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약물 중독과 빚 때문에 자신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신감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서 돈 가져와요. 우리 시간 없어요. 장마담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재촉했습니다. 남자들이 침실과 주방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순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다 가져가고 나가세요. 순자가 장마담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역시 돈 있는 집 마님은 다르네요. 장마담이 휴대폰으로 계좌 이체를 하며 웃었습니다. 입금 확인됐어요. 그럼 이만. 장마담 일행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엎어진 식탁과 무릎 꿇은 철민,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순자만이 남았습니다. 당신 몸 당신이 망친 거니까 책임져요. 순자가 철민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 갈 거예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어깨는 패배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에게 이끌려 대학병원을 찾은 철민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심장과 간이 약물 독성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었어요. 철민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순자가 의사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약을 끊고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신신당부했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걷기 정도만 가능해요. 무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철민은 휠체어를 탄 노인을 보았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노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철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원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댄스 스포츠 대회 마이너스 열정적인 남성 파트너 모집. 철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거 해보자. 철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의사가 걷기만 하라고 했잖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걷기나 해서 뭐해? 나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철민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발 몸 생각해. 순자가 애원했지만 철민은 이미 댄스 교실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동네 문화센터 댄스 교실에 갔습니다. 거울이 달린 넓은 연습실에서 여러 커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댄스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남편분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강사가 철민의 얼굴을 보며 우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춤 배우고 싶어요. 철민이 보란 듯이 과장된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럼 기본 스텝부터 배워볼까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순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리드를 시작했습니다. 약 기운이 아닌 자신의 근육이 움직이는 감각에 철민은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역시 철민의 리드가 지난밤의 폭력적인 손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터치였습니다. 잘하시네요. 대회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철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오는 통증이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무시했습니다. 대회 언제예요? 철민이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에요. 준비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우리가 우승할 거예요. 철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지만 우울해하던 철민이 춤을 출 때만큼은 생기가 도는 것을 보고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민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파트너가 되어줘서.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남편다운 모습을 본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해요. 순자가 당부했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대회 우승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철민은 연습 도중 수시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순자가 볼 때마다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냥 숨이 차서 그래. 철민이 화장실에서 몰래 진통제를 삼키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연습실에서 철민은 의사가 금지한 고난도 리프트 동작을 기억고 연습 레퍼토리에 넣었습니다. 철민아, 그건 너무 위험해.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우승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철민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대회 당일 구민회관 대강당에는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중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철민은 가슴이 조여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멋진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버텨냈습니다. 7번 커플, 입장하세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과 순자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강렬한 탱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철민은 남아있는 모든 생명력을 태우듯 격정적인 스텝을 밟았습니다. 순자는 철민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하여 멈추지 않고 춤을 이어갔습니다. 관객들이 노부부의 열정적인 무대에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성이 무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철민은 그 환호성을 들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철민이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엔딩 순간이 왔습니다. 철민은 이를 악물고 순자를 번쩍 들어 올리는 리프트 동작을 시도했습니다. 혈관이 터질 듯한 고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텨내며 완벽하게 착지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점수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1등입니다. 진행자가 외쳤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철민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맞지? 나 이철민이야. 철민이 순자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철민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무대 뒤로 퇴장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뒤따랐지만 철민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직후 대기실 복도의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철민의 손에서 트로피가 떨어졌습니다. 금속 소리와 함께 트로피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으악! 철민이 억눌렀던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철민아, 철민아. 놀란 순자가 철민을 흔들어 봤지만 철민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극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순자가 복도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축제 분위기였던 현장은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외침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환자 의식 잃었습니다. 심정지 의심됩니다.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제세동기가 작동했습니다. 철민의 몸이 전기 충격에 튀어오를 때마다 순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춤을 추게 둬서 이렇게 됐구나. 순자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삐익, 삐익. 심전도 기계의 경보음이 구급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철민을 응급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간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해 혈관이 막혔습니다. 의사가 순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니까 긴급시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순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철민이 연습 때마다 가슴을 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다 심장 통증 신호였구나. 순자가 뒤늦게 깨달으며 오열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진 것은 4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지만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어요.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보호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철민이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작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를 지켜야 할 때구나.
순자는 직감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일반 병실로 옮긴 철민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마비된 듯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기저귀를 갈아드릴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철민이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환자분, 지금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다 나가라고. 철민이 침대 옆 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컵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간호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나자 철민이 순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병신 뒷바라지 시키기 싫으니까 이혼하고 나가. 철민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철민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순자가 다가가려 했지만 철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릴게. 순자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철민은 화장실을 가보려다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채로 설상가상으로 대소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젠장. 철민이 바닥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때마침 병실로 돌아온 순자는 악취와 함께 바닥에 뒹구는 철민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철민은 죽고 싶을 만큼의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었습니다. 보지 마. 제발 보지 마.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철민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철민을 침대에 눕히고 묵묵히 더러워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철민의 몸을 씻겨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이런 거 서로 닦아주면서 사는 거야. 철민은 자신의 가장 더러운 치부까지 말없이 감싸주는 순자의 행동에 겹겹이 쌓아 올렸던 헛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림을 느꼈습니다. 철민이 순자의 허리춤을 잡고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진심이 담긴 사죄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철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그날 밤 철민은 처음으로 약의 힘이나 과시욕 없이 순자의 손을 꼭 잡고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철민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병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부부의 침실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도는 아늑한 휴식처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침대 헤드에는 댄스 대회 우승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철민과 그를 뒤에서 아는 순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리 아프지? 순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 익숙한 손길로 철민의 굳은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철민이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부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철민은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날씨 정말 좋다. 철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공원 광장에서 왈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야외 스피커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선율이 공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철민이 휠체어를 멈추고 순자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곡 할까? 순자가 미소 지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은 휠체어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리며 그들만의 춤을 췄습니다. 격렬한 스텝은 없었지만 서로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댄서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여전히 춤 잘 춰.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파트너라서 그래.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공원에서 음악이 끝나자 철민은 순자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짜 남자가 뭔지 알게 됐어. 철민의 고백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순자가 철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조용히 굴러갔습니다. 격정적이었던 욕망의 밤이 지나고 찾아온 고요한 사랑의 밤. 그것이 진짜 부부의 완성임을 보여주며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무대나 격정적인 밤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한 남자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고 가장 더러운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진짜 부부였습니다. 철민은 허세와 약물로 포장된 거짓된 남성성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자 역시 공포 속에서 도망치려던 마음을 거두고 진심으로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부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처럼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고요한 밤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